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입니다. 네, 오늘 장도 역시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야 할 자리에서는 또 크게 내려가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조금 마감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3.5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분봉목으로만 살펴본다면은 오전장에서 굉장히 밀어내렸다가 다시 한번 오후장에 끌어올리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20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는요, 여태까지 흐름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020포인트를 넘어서 50포인트 올라가기 전 항상 적어도 1주에서 길게는 2주, 3주까지도 횡보를 하는 장세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2020포인트 넘지 못하면 항상 빠졌다가 20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그러한 것으로만 본다면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포인트 만약 뚫지 못한다면 저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간다면은 50포인트, 100포인트까지 한번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오늘 올 하반기까지만 본다면은 실적 그리고 경기, 세계 증시 모두가 약간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요, 3박자가 맞춰져서 215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 만큼요, 너무 잔바람에 흔들리진 말자. 단기 조정장이니까는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씩 시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220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이 593억 원 정도의 매수세, 기관은 19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02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순간은 쌍끌이 매수세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인이 많이 팔겠죠.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한다. 개인이 많이 사들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지만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33% 정도 올라가면서 153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서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합권 제로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은 0.38% 하락 중입니다. 역시나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동시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파업을 한 거에 비해서는 주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자리는 지켜야 하는 자리다. 13만 원대는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는 꼭 지켜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1.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파업분이기 때문에 0.38%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많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자, SK하이닉스가 1.23% 정도 내려가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 추세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가 3.48%로 오늘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7%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포스코, 신한지주, LG생활건강, SK텔레콤 모두 1%대에서 1.5%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KTNG도 0.4%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많이 빠지고 있고 중소형주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장, 지지부진한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찾아서 분할 매수 1차, 2차 나눠가지고요. 오늘 1차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2차, 3차 나눠서 산다면은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704.62포인트에서 0.31%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은 분봉 차트로 좀 살펴본다면 개장 이후에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일자 형태로 지금 지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뭐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 변동성이 좀 있다기보다는 그대로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1.5%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금 일자 형태인 어떤 지지부진한 데에 반해서 셀트리온이 오늘 약간 좀 상승세인 1.5%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요. CJ ENM이 마이너스 1.07%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정도의 어떤 하락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2.75%인데 거의 뭐 5거래일 연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 전도인 2.75%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로엔도 마이너스 0.49%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역시도 뭐 3%대의 어떤 4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단기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코미팜도 마이너스 0.16%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요. 케어젠 오늘 케어젠이 조금 6.4% 정도로 좀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케어젠이 특히 좀 특히 좀 특성이 있다라면은 6%, 5% 이상의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케어젠은 시가총액 8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등락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마이너스 3.76%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게임주가 이슈가 됐던 반에 대장주 컴투스는 조금 4% 가까운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SK 머티리얼즈가 오히려 오늘 5%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0.19% 뭐 보합권, 코롱생명과학이 0.60% 하락권에 유지됐습니다. 자, 휴젤 역시도 뭐 0.3% 정도의 어떤 작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은 이제 많이 가는 것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좀 심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크게 예를 들면 뭐 컴투스가 오늘 3% 올라가는 반면에 케어젠은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236억과 33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홀로 마이너스 227억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은 장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조금 이어나갔지만은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만큼 살 수 있는 종목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고 있는 종목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종목 고민 되게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상담은 조비 멘토님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87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8,900원에 비중 20%. 자, 목표가를 먼저 궁금하신다고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8,900원이면 10% 정도 좀 수익이 나고 계실 텐데 10%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이제 단기간에 봐도 많이 올라왔고 큰 그림에서도 일부 고점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비중 20% 수익은 꼭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좀 시장이 떨어지면은 하락하면 다시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뭐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 그때 뭐 한 6% 정도 되신다면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동아약품이고요. 11,100원에 비중 5%라고 하셨네요. 비중이 굉장히 적절하다 싶고요. 11,1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10,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딱 100원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크게 뭐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아마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조금 전에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을 한번 챙기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챙기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자리에서 반등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밑으로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추세 이탈이 나올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반등 양봉이 뜨면서 진짜 반등이 나오는지 나오질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보다 더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저는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9,500원 라인대를 들여보고 싶고요. 9,500원 라인대가 오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으로 수익을 조금 내보시는 건 어떨까? 목표가는 조금 낮게 드리겠습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 종목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500원부터 11,000원 사이에서는 분할적으로 1차, 2차로 나눠서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33님께서 LG 이노텍 95,550원에 비중 15%일 때 일단 문의 주셨는데, 매도가 또는 제 목표가를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거의 조금 약한,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종 고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좀, 수익권보다라는 것은 뭐 본전가 정도에서 좀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큰 그림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뭐 9%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하면 이제 이 변곡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9%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매도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샀은 걸 보면 상당히 좀 높게 샀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좀 장기로 보신다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본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으는 것이 좋겠고요. 기업 분석도 한번 간단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다 보니까 뭐 대형주 쪽에 속하고 LG 통신장비를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1분기에서 단기 순이익을 잠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2월 2분기죠. 2분기에서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단기 좀 조정, 그때 매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부방이고요. 매수가 5,200원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5,200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수 조금 상승 이후에 횡보할 때 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 굉장히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이 종목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빠르게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미리 매수를 하셔서 기다리는 종목이다. 세력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굉장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이요,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하는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때 굉장히 치고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다른 종목으로 하루에 뭐 1%씩 수익을 낼 바에야 이 종목 가지고 가면서요, 뭐 한 달, 두 달을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차라리 이런 종목 바닥권에 사셔가지고요, 기다려보시면은 50%, 100%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200원, 아직까지는 뭐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저점 라인을 잡더라도 4,100원 선인데요. 그게 브렉시트 때문에 떨어졌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고요. 부방 아직까지 합병 소식과 그리고 쿠첸 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쿠첸이 어떠한 성과, 중국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그리고 합병, 그리고 뭐 지분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뭐 7,000원, 8,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강력하게 보유하시고요. 1차 목표로는 6,400원까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질 않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13님께서 KCT 이제 2,950원에 비중 40% 일단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평균 단가가 2,950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3,030원 정도이니까 현재가와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DC가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격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다시 흐름을 변화시키고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저는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뭐 그동안 전 고점 정도인 3,500원 정도 생각하고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단기적으로도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현재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점에 좀 물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추가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장기로 보신다면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단기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좀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로는 좀 매도, 이제 본전 매도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 또는 아니면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두 달 정도, 한 스윙 정도 되신다면 한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걸쳐서 조금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락앤락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3,85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정에나 다 한 번씩은 들고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락앤락은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꾸준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요. 지금 거의 고점, 2011년 고점을 한번 찍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4년을 바닥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세차게 물량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요. 올라간 종목은 내려가게 돼 있고요. 내려간 종목은 뭐다?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게 이제 언제이냐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세력 마음이지 저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에 어떠한 재료가 있어야지만 올라간다인데요. 지금은 재료가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자회사, 중국의 법인이 이렇게 진출했던 게 매출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어떠한 매출 성장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블록딜 실패로 인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점점 저는 오히려 호재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악재로 이렇게 개파락이 뜨면서 밑으로 훅 빠졌지만은 빠진과 동시에 누군가가 또 사들였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악재들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상당히 세차게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강력하게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물량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더 사는 자리입니다. 어디냐면요, 10,000원짜리죠. 10,000원까지 빠지면은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가 있는데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박스권 중간부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올 하반기 12월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멀리 본다면은 내년 중순까지도 지켜본다면은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고개 드는 모습, 그리고 한 25,000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6,900원을 드려보고요. 16,900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전략 다시 한번 또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2님께서 파워로직스 4,6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재매수가 이제 타이밍이 좀 언제 되실까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좀 가격대보다는 저는 이제 파워로직스 제종목을 이제 상담을 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시그마 종가 10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어저께 좀 설명을 더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나오게 된 순간부터 빨간색, 그리고 이제 종가에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나왔었죠. 근데 여기가 한번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근데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나왔습니다. 빨간색이죠. 종가에 매수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제 추천이 여기였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또 다시 수익 실현하고 나왔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다시 좀 내려갈 겁니다. 아마도 파란색이 나올 때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재매수 해보시고, 가격 전략보다는 시그마 10이라는 지표가 다시 바닷속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잡아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위닉스고요. 13,500원의 비중 10% 정도라고 하시네요.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미세먼지 관련 업종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적자 기업으로서 많이 분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컸죠. 108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냈는데요. 올 1분기에는 또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본다면은 약간 중간 정도의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이어본다면요. 그 중간에서 매매가 조금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 초에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고요. 그만큼 지금은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지라인은 딱 9,800원대입니다.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가격이죠. 그래서 13,500원이라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런 지지라인을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아마 13,500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흑자 전환 소식을 듣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흑자 개선, 조금 기대도 많이 되어 있고요.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9,900원 약간의 중간값에서 놀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인 13,500원이 된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을 때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 그래야지 시간적인 부분에서 고통이 조금 덜 따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상향으로 전환했다기보다는요. 지금은 계속 횡보하고 있다. 전부 다 역배열로 모두가 내려가려고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내려가려는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만약 내려간다면은 이제 9,90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엿보자. 그 자리는 6,700원, 6,800원대까지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냥 묻어놔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매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 올라올 때 본전가에서 전략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DN 네. 1650원에 한 50% 네. 했는데. 네, 좋습니다. 할수 있는지 왜 됐는지. 네. 일단은 SDN 1650원에 비중 50% 담으셨는데, 예. 저는 이거 장기로 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시청자님? 예, 좀 장기와 단기와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높게 사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보다는 저는 좀 장기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로 좀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목표가도 크게 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면 이제 1,000원대를 찍었어요, 종목이 이제 동전주로 내려갔다가 이제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막 동전주라고 그러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동전주를 찍고 올라갔다는 말은 그 바닥이 인생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장기 투자로 하신다면 4,000원 바라보고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4,000원 간다고 해서 이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일 당장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안 깨지면 계속해서 갈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너무 이슈에 예민하지 마시고 다른 이제 또 시장에서 막 저게 더 이슈다 그러면 이거 팔고 또 저런 데 가야지 할 필요 없이 딱 SDN 가지고 잘 매수하셨으니까 꼭 한번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장기간 되게 오래 낮은 가격에서 이제 비행하다가 조금은 이제 반등하는 거 같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매수하셨고, 꼭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너무 지루하다 하시다면은 4,000원까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익 나면은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바른손 EMA 3,200원에 20%예요. 바른손 ENA 3,200원에 20%요. 네네. 지금 3,200원이면 거의 매수가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아니요.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요. 3,08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고점에서. 네. 오늘 거의 시가에 매수하셨네요. 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사자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종목은요, 네. 일단 매수를 하신 게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을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네네. 이제 VR 테마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VR 게임 요즘에 포켓몬고가 완전 뭐 세계를 뒤엎어놨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테마로 막 같이 물려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매수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보통 이런 종목은 이렇게,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TV 화면 보시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죠? 예, 예. 한 번도 안 쉬고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쉴 때, 들어가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쉬고 있죠. 네네. 이런 자리에서 다 사실은 들어가셨어야 돼요. 오늘, 저점이죠. 네네. 3,200원이 아니라 약 한 2,900원, 3,000원대에 들어가시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만약에 깨지면 버리고 나오는 게 정석이었는데 너무 고점에서 물리니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로 통해서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매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다짐해 보시고요. 네네. 일단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조금 더 하면 어떨까요? 비중을요? 네네. 아니요, 비중 20%면 충분하고요. 그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는 다른 테마 있죠? 네. VR하고 게임주 말고 다른 테마로 조금 잡아 놓으셔야지 게임 테마가 혹시나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다른 테마가 또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3,500원을 드릴게요. 3,500원. 예, 아무래도 근데 오늘 고점에서 조금 매수하셨던 만큼요.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 고점에 샀다 보니까는 조정을 조금 받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분봉상으로는 오후장에 살짝 끌어올리곤 있는데, 네. 내일 만약에 슈팅 바로 올라오면 내일 당장 3,500원의 절반 정도 매도 진행하시고요. 예, 예.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시간 조금 끌고 가다가 3,500원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더 이상 비중은 담지 마시고요. 네. 3,500원을 대응 라인으로 잡고 절반은 3,500원에서 매도, 그리고 나머지로는 3,700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이런 종목이 이렇게 따따따따따 올라왔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조금 줄 때, 이제 그때 조금 쉬다가 한번 크게 올려버리거든요. 네. 네, 그만큼 한번 크게 올릴 때 조금 빠르게 대응하자.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는 라인이 1차적으로는 3,500원, 2차로는 3,700원을 드릴게요. 네네. 네, 꼭 수익 챙겨서 나오세요. 이 종목이요? 네네. 종목이 아직 테마가 죽지 않은 만큼 손절가는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네. 네, 괜히 네, 팔면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네, 굉장히 배 아픈 종목이라서 2,400원까지 네. 안 오면은 팔지 마시고 네. 보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3.68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마감이 201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만 본다면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뺐다가 꼬리 다시 한번 다 올라온 모습입니다. 보합금까지 올라왔고요. 그만큼 요즘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오전에 밀어버리고, 오후엔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배워간다면요, 오전장에 끌어내렸을 때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몇 번의 수익은 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시장은 배워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꼭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본다면 개인이 54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368억 원, 그리고 기관은 매도세를 조금 늘려나가네요. 2,034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연속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점에서는 지수 방어용으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아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팔고 있고요. 보통 외국인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많이 매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장기간으로 몇 개월 동안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더 거칠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2,05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흔들릴 때는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더 분들만 매수 진행을 조금 하시고요. 나머지 조금 장기,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0.59포인트에서 59% 정도 상승하는 마감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0.5% 정도 하락 마감입니다. 현대차가 0.7%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6% 정도 상승, 삼성물산은 또 반대로 0.74%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현대모비스는 0.19% 정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강보합권이죠. 0.48%에서 마감 예상입니다. 자, 네이버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나갔습니다. 0.34% 정도 하락하는 마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3 그리고 삼성생명도 1.7 정도, 1.7%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가총액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 전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포스코, 신한지주, LG생활건강, SK텔레콤, LG화학까지 모두 0.5%에서 1.5% 정도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예상치 지수가 705.32포인트에서 0.4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시황을 좀 말씀드렸을 때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2시부터 좀 지지한 부진한 장이 되었지만 2시 이후로부터는 좀 종가 베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180억과 82억 그리고 기관이 오늘 혼자서 마이너스 210억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네요.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이제 이번에는 분봉 차트가 아니라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뭐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시장이 뭐 단기 고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아실 거고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단기 고점에 오니까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만약에 하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가 될 때 다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망하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최고가가 지금 현재 707.81포인트인데 707.81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서 거래량을 싣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다가 그때부터 적극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업종도 제일 많이 오른 거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의료 정밀 기기라는 업종이 3%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에는 뭐 디오, 인트로 메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컴퓨터 서비스가 뭐 2.23% 정도로 2위권을 뭐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역시나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정을 예상했던 만큼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웃을 수 있는 장일 것 같고요. 오늘까지 준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울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내일 장도 열리고요. 모레 장도 열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내년에도 장은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점이 왔을 때 너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3.76포인트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네요. 2015.4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꼬리를 밑으로 쭉 달다가 다시 한번 위로 세차게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내일장 어느 정도 올라가기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럽장과 그리고 야간 선물 지수 뉴욕 증시를 살펴보아야지만 내일장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전략 후강의 장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일 장과 모레 장은 조금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705.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약간의 양봉 흐름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0.37% 정도 올랐다. 하지만 지금 705포인트는요, 최근 1년 내내 두드렸긴 두드렸는데 뚫지는 못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대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뚫고 올라가면 시원하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다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관심 종목의 포트폴리오 짤 준비를 미리 해놓자. 그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때는 역시나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특징주로는 대림 CNS입니다. 대림 CNS가 오늘은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12.78% 정도 올라갔다가요, 마감에는 5.73%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오늘 윗꼬리를 쭉 단 것은요, 오늘 여태까지 매물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물량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24,000원 위에 27,000원 라인대까지는 굉장히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평가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바닥권이죠. 지금 저평가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2만원, 22,000원, 22,500원에서 3,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은 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 5.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은 3.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한제당은 영업 이익도 전년 대비 30% 정도 올라갔다라는 영업 실적 호재까지 입어서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지분을 조금 매각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현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200만 주를 880억 원에 조금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880억 원이라는 것은요, 시가총액이 2,200억짜리 회사의 880억, 거의 4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인 만큼 굉장히 회사의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앞으로 대한제당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자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행보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만큼요, 상승의 흐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단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하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 한번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32,000원까지 굉장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제당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 금액을 어디다가 쓰는지, 어떻게 융통을 해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다각화를 하는지만 살펴본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특징주는 첫 번째는 이제 좀 테마주로 좀 묶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썬코어, 썬텍, 그리고 히림, 스틸 플라워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썬코어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썬코어가 이제 최대 2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55%에서 좀 거래가 마감이 됐었는데, 사우디 신도시 제한 소식에 썬코어가 좀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또 회장이 킹덤 홀딩스라는 이제 회장이 우리나라 정부에 또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250억 규모의 250조 규모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코어가 일단은 고점에 좀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우디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를 통해서 다 사업을 좀 진행한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호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확신적인 어떤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관망을 하는 부분에서 좀 관망하는 자리를 좀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로 또는 그리고 무산이 됐을 경우 상당히 급락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크 차원에서 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자. 썬텍 역시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뭐 2.26% 정도 상승이 마감이 됐었는데 썬코어보다는 아무래도 썬텍이 조금 낮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히림 같은 경우는 8%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3.16%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거쳤는데 히림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 타이밍이 좀 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살펴봤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히림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틸 플라워라는 종목도 역시 뭐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틸 팔리오도 이제 3.77% 좀 상승이 나왔는데 굳이 매수를 하겠다라면 저는 스틸 플라워는 제외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위주로 먼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하나를 좀 살펴봤고, 두 번째 특징주는 세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세종이 뭐 보합권 쪽이 약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즌이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인데 세종 역시도 여행업체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맞물려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이제 여행업체랑 맞물리지 않아도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450원 잡으시고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이제 물가, KFC가 이제 18년 만에 단가를 좀 낮췄다, 가격 인하를 뭐 결정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뭐 KFC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해서 경제를 선행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동안 참 많이 박스권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이 있었죠. 근데 이번 연도만 놓고 이제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상반기까지는 2016년이 크게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겪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역시도 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KFC가 지금 현재 판매하는 상품을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달 1일부터는 최대 17.9%까지 좀 내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7%까지 내린 게 뭐 대수야라고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17%가 매출이 좀 감소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7%가 작은 할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불황이라는 것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KFC에 뭐 17.79% 뭐 할인 들어갔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장품으로 유명한 뭐 아이젠버그, 뭐 여성분들은 뭐 유명하시다라면 알 수도 있는데 향수나 스킨제어가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13%에서 27%까지 최대 27%까지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들 인하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좀 불안했던 모습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상반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대답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로 이어집니다. 7월 달이죠. 현재 하반기. 주식시장은 참 특이한 게 상반기가 나빴다면은 하반기가 좀 좋아지고, 상반기가 좋았다면 하반기가 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7월 달이고 시작하니까 하반기가 좀 좋은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코스닥 모두 뭐 종합주가 지수를 포함해서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슈에 뭐 휘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래 하시던 매매를 하시고, 조금 걱정되시는 종목들은 저희에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한번 검진을 받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두 가지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장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15-2611번,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제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RF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문자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000원
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일단 차트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손실 폭이요. 거의 한 30% 정도 나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브렉시트 때에는 거의 절반 정도의 손실을 겪고 계시지 않나, 상당히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자리다 싶네요. 자, 이런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조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 워낙 고점에서 사셔가지고요. 비중도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기다림밖에 없고요.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는 두 가지 방법, 파느냐 기다리느냐, 두 가지인데요. 저는 기다리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 바닥 라인인 4,600원 라인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4,6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지금 파나, 나중에 4,600원에 파나, 5,000원에 파나, 5,600원에 파나, 7,000원에 파나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 올라온다면 이 자리에는 8,300원이 됐을 때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요, 항상 그 시기가 됐을 때 읽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조금 올라오게 된다면은 6,500원대죠. 6,600원대와 6,500원대를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우상향 모습인데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정배열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줘야지만은 이제, 얘가 올라갈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만 더 지켜보자. 어떠한 정확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내야 된다. 8,300원이면 사실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정도 기다리면은 본전,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도 날 것 같다. 그리고 종목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유보율을 상당히 많이 가진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에 돈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매출액도 점점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6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나면서 주가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회사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보유하시고요. 8,300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롯템 19,100원에 매수가 이제 30% 일단은 문의를 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100원 정도 보신다면은, 현재 조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19,000 현재 700원이다 보니까,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매도가는 가장 좋은 것이 절반 정리를 이용해서 매도가를 좀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까지는 쉽사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기보다는 매도가를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고가가 현재 41,150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1,800원에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중앙가격 정도인 25,800원 정도가 오게 됩니다. 25,800원까지는 절반 정리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가격이니까 25,800원까지 오시면은 비중 30%다 보니까 한 20%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800원은 이제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거기 추후로는 이제 시청자님이 자기 상황에 맞게 전액 실현하시던가 아니면 추가로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예.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LG전자. LG전자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1,000원에 30%. 81,000원에 30%요? 예. 81,00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2년 동안 기다리신 거네요, 그죠? 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랐어요, 그죠? 안 오르고 한번 6만 얼마. 예. 까지 한번 올랐다가 다시 저기가 되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여기서 한 번 받았었거든요. 예. 몇 개월 전에. 예, 몇 개월 전에 받았더니 이것을 계속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갔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글을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오를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6만원 선이 이게 한번 넘어가면 한번 또 팔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고민이 많이 되죠? 예. 지금 일단 2년 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LG전자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아, 망하든 알지지. 근데 그게 뭐, 그런 큰 전자가 망하면 뭐. 그죠. 큰 전자가 망하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도 다 망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휘청거리겠죠. 예. 그럼 이 회사는 망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 동안 투자해도 괜찮을 회사겠네요? 예. 그죠? 지금 일단 2년 동안 너무 기다리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올라갈 건 확실한 회사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2008년 때는 16만 원을 찍었다가요. 예.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LG전자 기업만 봤을 때 이 정도 저평가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만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 자녀분 계시죠? 예. 자녀분들 보면은 뭐 삼성에 들어갔다, LG에 들어갔다 하면 어때요? 경사죠? 예. 그런 회사에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내일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2,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81,000원까지 가려면 상한가 2번을 맞아야 되는 자리인데 LG전자가 상한가 맞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적어도 이 종목 지금 2년 기다리셨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계속 기다리면은 수익이 나고 올라갈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점점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의 필적이 LG전자거든요. 예. 그래서 LG전자 지금 올라갈 거니까 충분히 보유하시고요. 예. 올라갈 때는 81,000원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다시 한번 2년 정도는 걸린다. 만약에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예. 좀 더 사실 의사는 있으세요? 추가 매수할 의향은 매랑 없어요. 이 매력을 못 더 살 수 느꼈어요. 있으시겠어요? 예. 더 사러 가면 더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더 사고 싶지 더 않아요. 사고 싶진 않으시고요. 예. 네, 그럼 2년 동안 이 종목 없다고 생각하시고 묻어 놓으시면요. 8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니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연말이요? 예. 연말에 정리해버리시려고요? 예, 한 번 와서, 아니, 6만 원 이상만 넘으면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딴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예. 그러면 상담 안 받으셔도 되죠. 6만원 냈을 때 그냥 손절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예. 그죠? 지금 연말까지 이 종목이 뭐 8만원까지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뭐 엄청난 큰 이슈가 터져야지 창창창 올라가는데, 예. 적어도 7만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연말에. 이 연말까지. 근데 그것도 예상일 뿐이지 6만원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자체는 좋아요. LG전자 자체가 대기업이고 지금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지금 너무 고가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거 할 적에 예. 이게 지금 그 상담을 받아서 이걸 사라고 권하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상담 받아서 그때 상담했던 추천했던 사람이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자리에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 그 그죠? 양반이 여기 안 나오더라고. 네.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때 사셔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자리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전략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54,000원대를 지켰으니까 6만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와요. 예. 네, 그러면은 그때 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면 81,000원까지 들고 가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64,000원 라인에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장이 마감되고 상담도 마쳐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장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제 내일 장 조금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역시나 기대는 또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일 장 어떻게 열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초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